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나날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 강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동분서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눈여겨볼 것은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오늘날 격화되는 신냉전에서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고 국방력을 재빨리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한국과 극한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에도 독일 정부와 독일의 주요 방산기업들이 전투기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동맹을 강화하겠다며 사상 초유의 특혜 조치까지 꺼내들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서방 진영의 제재로 인해 깊은 수렁에 내몰린 중국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 현지 매체인 유라시안 타임스는 서방 진영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독일 정부가 민주주의 진영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위축된 자국의 방위산업을 재건하고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특혜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다음 달부터 한국에 방위 장비를 수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 2일에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의 비민감성 방산품과 이중용도 물품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연방수출통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없어지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조치는 독일 기업이 한국에 직접 방산품을 수출하거나 자사 제품이 포함된 한국 군용 장비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승인이 필요했던 현재의 관행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매체는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독일의 방산기업들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한국의 방산 제품을 수출한 후 제품 내역을 당국에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그동안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전차와 여러 방산 제품에 들어가는 독일제 부품을 독일 기업들로부터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독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오는 9월 1일부터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한국의 방산 제품 생산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이 새로운 접근법이 한국의 군사자산 배치 지연을 포함해 기존의 수출 절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 매체는 독일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이처럼 파격적인 조치를 꺼내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 팽창을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을 뿐더러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러시아의 위협에 놓인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을 재빨리 무장시킬 수 있는 국가 또한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이를 재빨리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독일 정부가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도전을 심상찮게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남중국해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일 극한 대치를 이어오고 있고 히말라야 영토를 둘러싸고도 인도와 무력 충돌까지 가는 상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대만을 상대로도 상식 밖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국가를 상대로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서방 세계와의 긴밀한 동맹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중국은 강력한 외교 공세를 동시에 펼치고 있다. 최근 베이징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양측은 그들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은 신장자치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아랍에미리트 연합과의 공군훈련과 관련해 최근 중요한 발표를 했다. 게다가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해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의 도시 시안에서 정상회담을 조직했다. 따라서 인도 매체인 유라시안 타임스는 세계 민주주의 진영을 상대로 벌이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도발에 맞서 미국과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 등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 또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방위 동맹을 다각적으로 맺고 나선 만큼 독일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이처럼 방위 장비 수출 특혜 조치를 내놓고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의 이번 결정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쟁 격화로 인해 고조되는 안보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토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은 양국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방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지난 5월 한국과 독일은 각자의 방위산업과 관련된 공급망을 간소화하기 위해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 매체는 독일 정부가 이와 더불어
한국을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동일하게 대우함으로써 공동으로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유럽에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그중에서 당장 한국의 명불허전 전투기 제품인 FA-50 경전투기가 협력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독일의 항공기업인 에어버스 DNS가 FA-50 경전투기의 유럽 진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협력을 제안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이제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선별된 소수의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한편 독일 기업들은 한국 방산기업들과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는 서유럽 국가에서 한국의 FA-50 파이팅 이글과 다른 전투기들의 판매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국의 윈윈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즉 한국과 에어버스 간의 파트너십은 한국의 방산기업을 위한 큰 진전이 될 것이며 유럽 방위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에어버스 DNS가 한국의 FA-50 경전투기를 콕 집어 서유럽 진출을 제안한 것은 그만큼 높은 가성비를 앞세운 FA-50 경전투기가 전 세계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고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의 전력 호환성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만큼 서유럽 진출에 있어서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은 FA-50을 여러 국가에 수출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로키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이미 한국은 전투기 분야에서 독일을 압도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한국의 FA-50 경전투기를 앞세워 서유럽 시장 개척에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분야는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성장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와 48대의 FA-50 경전투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자체 개발한 KF-21 스텔스 전투기의 비행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필리핀과 이라크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와 T-50 고등기를 도입해왔고 최근에도 말레이시아와 이집트 정부가 한국의 FA-50 수출을 요청할 정도로 한국 전투기가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에어버스 DNS로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최상의 협력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인도 매체는 여기에 더해 에어버스 DNS뿐만 아니라 독일의 다른 방산기업들 역시도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 기업과 달리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신속 정확한 제품 생산은 물론이고 높은 가성비와 품질을 갖춰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독일의 느릿느릿한 무기 생산 시스템과 정체된 무기 개발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독일제 무기 대신 신속 정확한 한국제 방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는 이미 호주와 인도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게 있어서 저명한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반년 동안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튀르키예와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 소형화기와 자주포를 판매했다. 지난해 10월 폴란드는 한국 기업인 하나디펜스로부터 천무로켓 28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그 나라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주문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에스토니아 군 최고 관계자는 방위산업 박람회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측과 만났다. 하나디펜스는 이미 에스토니아로부터 18문의 K9 자주포를 수주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인 유라시안 타임스는 한국과 독일의 이 같은 방위동맹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인도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늘 끊임없이 세계 인류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부단한 연구혁신에 나섰던 우리의 방위산업이 마침내 전 세계를 호령할 만큼 막강한 위상을 과시하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